지금 아련역 소록제 이사장 석봉성입니다. 나이는 지금 69세고 지금 회장 겸 이렇게 보유자를 맡아가 있고 밑에 후학들 가르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다시피 눈이 좀 안 좋습니다.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가 9살부터 사실은 이 불교 음악에 좀 조예가 있지요. 16살부터서는 그냥 놀 생각 없이 그냥 절에 있으면서로 그때부터 이제 불교 음악 전통적인 번패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법이 좋고 어릴 때부터 연불 소리가 너무 좋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입장에서 밖으로 중생 교화하는데 꼭 뭐 지식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번패라는 것도 부처님 법을 노래로서 속에 말해서 음악으로서 전할 수 있고 해서 너무 자부심 있고 좋았고 우리 영남이 최초 통영 고성 쪽이 불교 음악 춤으로서는 전통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영남 춤은 아주 좀 무게가 있다 그때 무게가 소리 떨어지자 춤 딱 떨어지면서 춤이 아주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차분하게 있고 수양하는 가정이야. 우리 불교 춤만 해더라도 영남 춤이 특색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아주 좋다고나 생각하고 있고 또 무용 일반 전통 무용만 하더라도 전통 고정 무용만 하더라도 영남 춤이 아주 좀 무게감이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번패를 해도 그렇고 북을치도 그렇고 뭐를 해든 간에 거기에 진실한 이거는 부처님 법이고 이거는 내가 정작 여기에 부처님 법에 빠져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뭐 뿌리가 있고 하려고 생각하고는 절대 안 나쁘지 나는. 북소리를 듣고 북소리에 치우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의심을 갖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거기에 맺힌 것을 전부 다 풀어라. 이런 뜻에서 치고 그다음에 악의 중생들은 이 북소리를 듣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게 나날이 가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데 거기에 침체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지 뭐 뿌리감스러 내가 멋진데 이 생각하고 그리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나고 이야기하지 만날 끝나고 나면 좀 허전하더라 나를 보기는 그날게 허전하더라 한 칠 때는 모르는 차 재밌고 한데 끝나고 나면 내가 뭘 했는가 공연에 참석하신 모든 사부 대중들이 우리 불교 사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가는 이 법고를 치는 것을 보고 우리 함께 모여서 이 공연 본 공덕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는 우리 다시 육도를 윤회해서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고 생사를 초월해서 좋은 곳에 가서 한번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깃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89입니다. 보유자로 있다가 이제 명예로 올라갔습니다. 살풀이 권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춤을 춰라는 팔자인지 그 이사 온 집 앞에 대동건반 반반 먹으면 뒤편에서 이래 보면은 그 아가씨들이 이제 와서 춤을 추고 일하는 거예요. 나는 담너머로 그걸 다 배웠어. 춤추고 하는 거를 배우고 발 뛰는 것도 배우고 그래저래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선생님 여기에 입학을 하면은 월세금이 얼마예요? 이러니까 그런 거 아주 대단하게 생겼다고 아주 나보고 깡처럼 생겼다 그래요. 그래 지금 요 근래 돈 10만 원이라 나는 담너머로 다 배웠거든. 배웠는데 다 따라 하니까 너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네가 내 딸을 해라. 그래서 돈 10만 원 내고 지금까지 춤을 추고 나오고 있어요. 그 시절에 제가 이걸 이제 쭉 이렇게 배워서 지금 성무, 건무, 입춤, 살풀이, 소고 여러 가지 등등을 제가 금방 다 이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너무 애로점이 많은 것은 똑같은 잠을 자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일어나서 또 연구를 하고 또 나가서 뒤안에 가서 발 뛰는 것도 연습하고 내가 애들한테 안 전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내가 먼저 나설 것이다. 작년에 이제 보유자를 내가 내 스스로 내놨어요. 나이가 90이 다 돼가지고 정신이 있을 때 나이가 먹으면 언제 죽을는지 몰라. 나이가 먹으면 아무리 그래도 나이 먹고는 안 돼요. 내가 좀 많이 몸이 안 좋잖아요. 지금 나도 아프고 나서 도저히 내가 자신이 없어 이제는.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걸 내놔야 되겠다. 누가 하든 간에. 영남청은 발붙으면 시작해서 곧게 안 쳐요. 즉흥적으로. 손을 필 때는 피고 올릴 때는 올리고 꺾을 때는 꺾고 어떠한 하나의 어떤 딱 순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아주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특이한 그 툭박한 거라. 그래 끼가 이제 이거는 특히 끼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해야 하겠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그냥 시간 맞대어서 하는 거하고는 이게 질이 틀립니다. 이제 예술은 내가 잘한다 하는 것보다가 무대에서 싸워야 돼. 무대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관중들이 오죽 많습니까? 사람들 땡길 줄 모르잖아. 우리는 이래 있어도 땡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얘기는. 내가 소고춤을 추는 거는 소고를 가지고 머리에서 자기 몸에서 우러나는 거 만들지 말고 춤을 만들지 말고 소고 가르가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그래야만이 같이 어울려야 돼. 지 혼자 백날 두드리고 뛰다가 나면 소용없다 이 말이야. 내가 얘기는.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게 소고춤 가르게. 그 하나의 서로가 어울리는 거. 우리 농악에서 같이 어울리는 풍년이 와서 노는 거. 풍년이 와서 너무 풍년이 왔기 때문에 좋다는 걸로 그 동네 마을에서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김진홍. 그리고 부산 출생. 내가 태어난 데는 하동입니다. 남방춤을 추는데 막 손가락 이래가지고 막 고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추는데 그렇게 신비스럽고 아름답고 그게 좋아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그 미적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또 다른 또 어떤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가지고 남방춤을 내 혼자 거울 보고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날 콩쿠르이 있는데 이제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그 만담도 있고 이런데 내가 나가가지고 이제 남방춤을 췄는데 예선에 통과가서 했습니다. 그때 남방춤 뭐처럼 해서 남방춤 춘다 하고 음악이 먹고 계서 타보라 했더만 그래 음악 여주가 예선에 통과되자마자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이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살다 보니까 나이가 88세가 됐어요. 바닷가 파도가 멀리서 보면 잔잔한 것 같아도 옆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춤도 그와 같은 거라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영남은 춤이다 하는 소리가 영남은 첫째 바닷가 아닙니까 주로. 바닷가 파도가 멀리서 보면 잔잔한 것 같아도 옆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춤도 그와 같은 거라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안 추는 데 삶에서 추고 춤이 없는데 춤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영남이 쪽에 사람들이 무뚝뚝하거든요. 투박하고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이제 준다고 친정 갔다 오면서 이래 지금 이 비싼 거 말라고 사가왔노 하고 투박스럽거든요. 저 호남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얘야 이거 좋은 거 샀어 하고 이럴 건데 이 영남 사람들은 그렇게 그 좋은 표현을 못해요. 마음속으로는 좋아도 끝으로는 막 팍팍 이래 하는 그런 그게 있는데 그게 영남 사람들의 그래 속이 깊은 어떤 그렇고 그래서 춤도 영남 사람들은 지그시 눈을 감고 배운 춤이 아닌데도 음악을 들으면은 바닷가에 살았을 건지 몰라도 어떤 리듬을 조금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가다가 腾이래가지고 탁 이래 추는데 그게 그렇게 무게가 있습니다. 춤이. 한량춤은 박목월 시의 그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시를 읽고 나니까 시를 읽는데 이렇게 영상이 올라요. 그 장면이. 그걸 이제 모티브 삼아서 이제 밤에 안 자고 이틀 밤을 새우면서 춤을 만들었어요. 내가. 한량춤을 추는 사람, 한량하면 이제 그 멋이고, 그 다음에 풍류를 알아야 되거든요. 시도 막 이렇게 한 줄 짓고, 또 시 감상도 좋아하고, 또 술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면서도 이 세상을 이제 이렇게 좀 빼다한 세상을 관조하면서 비뚤어진 거는 좀 외스럽까 그렇게 올바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세상에 안 그러니까 이제 마시고 한숨 쉬고 또 음악 들으면서 또 시를 이제 이렇게 읊조리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그 한량들의 그 멋이고 그 삶이고 그렇거든요. 또 여름이 오면 여름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내 변덕이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변하게 되거든요. 그 여름만의 어떤 그 느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슬픈 점도 있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인생은 이제 자꾸 흘러가고 있거든요. 시간 따라서 언제 떠날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나도 결국은 이제 또 그 시간의 흐름에 결국 나도 같이 흘러가고 있겠지. 너무 과하면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뭐 알맞게 그게 또 예술이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자리에 오셔서 춤을 감상해 주시고 봐주시고 또 공감해 주신 그 손님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사물도 물론 사랑하시겠지만 예술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온경입니다. 부산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네 고무 예능 보좌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해서 춤을 춘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 풍류를 좋아하시고 가무악, 우리나라의 국악 이거를 너무 좋아하셨고, 그런데 저를 그 춤을 가르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어느 날 봄날인데 어느 한 분 모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인사를 하라 그래요. 그 선생님에게서 이제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선생님이 강태홍 선생님으로 지금 현재 가요금산조로 유명한 명인이셨습니다. 춤을 추고 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평생 춤을 춰오면서 기분 나빴던 일은 없는데, 결혼해서 10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춤을 안 췄어요. 너무너무 춤 자체가 추기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 추고 난 데보다 제가 병이 났죠. 병이 나서 뭐 병명도 모르겠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모르고 다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춤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춤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춤이 좋다는 걸 느꼈고 몸도 아프지도 않고 제가 하는 일 모두 결과적으로 잘 풀렸어요. 그래서 춤 때문에 제가 아마 지금까지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춤을 내가 없죠. 내가 벌써 30대 가지 않았는 이 세상을 떴을 것 같아요. 나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기억이 없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내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아버지는 나한테는 생명을 준 분이지만은 나는 그 플러스 내 춤을 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쪽의 춤이 상당히 가식이 없고 좀 이렇게 춤이 이렇게 순수하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은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요. 근데 이상하게 영남춤은 뭔가 도식화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춤의 그 기억이라든지 감동이 좀 오래 가요. 이제 그런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랄까, 금방 와 닿지 못하지만 오래 할수록 이제 맛이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춤출 때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내가 춤을 잘 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안 돼. 내 경우는 그렇습니다. 춤하고 음악하고 같이 관객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몸이 바로 음악에 나오고 음악 소리가 바로 춤이 되고 또 관객은 또 같이 거기서 동감하고,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춤을 추면 그 감성이 나오지만 금방은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절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도 그것이 필요하고, 그대로 춤도 사람이 추는데 인생을 떠날 수는 없거든요. 춤에도 그 절제가 나와야 제대로 된 춤이 되지 않나. 예술적인 특히 춤은 더 그렇다라고 봅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막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도 이렇고 그랬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선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이룰 걸 다 이뤘기 때문에 더 무엇을 바란다라기보다는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즐겁긴 하지만, 언제 내가 지금도 하루하루 체력은 좀 딸려가거든요. 체력이 딸려가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어디서 출연을 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때까지 내가 괜찮을까요? 이렇게 내가 말을
말을 해갖고 내가 나도 해놓고 어머나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은 매일매일 조금씩 내 자신이 전에 비해서 자꾸만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상태를 좀 현 상태까지만이라도 좀 유지해 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Thank you.
저는 고성 오광대 예능 보유자 이윤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이 유능한 어떤 그 춤꾼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변방에 아주 시골에 농사짓는 농사꾼으로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데 정말 내가 고성 오광대에 들어와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사회에 어둡고 간행적으로 좋지 못한 이런 것들을 밝게 이제 바꿔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들을 갖고 그 올바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고성 오광대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이다. 그런 걸 통해서 참 그래도 내가 고성 오광대 속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참 가지는 어떤 보람 너무 참 크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여러 차례 느껴본 경우들이 있죠. 뭐 사람이 춤을 추면 뭐 잘 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뭐 본능적으로 가질 건데 관객들 안 보고 악 소리에 이제 귀를 이렇게 기울이려고 상당히 이제 애를 쓰죠.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 영남 지방에는 좀 이렇게 바다와 이렇게 들과 이런 속에서 생활들이 어떤 약간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 보다는 음식도 나누고 가서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그때 보면은 크기가 이제 자기 신명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뭔지 그러한 춤의 맥들이 잘 이렇게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영남을 이렇게 춤의 어떤 바탕을 둔 뭐 고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농사도 자기 이제 노력한 것만큼 수확을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농사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농작물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정성이 깃들여져야 되고 춤적인 어떤 부분도 자기가 나름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속에서 좀 지어지는 어떤 몸짓들이 자연스럽고 매끄럽지 않겠는가. 이게 노력의 결과물은 춤이나 농사나 같은 것이다 이러고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이제 몸 밖으로 이렇게 빚어 나오는 펼쳐내는 그런 어떤 흐름을 이렇게 이제 어떤 춤이라고 한다면 그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가을의 어떤 그러한 수확의 어떤 계절과 비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늘 말씀이 예술이란 돌 크듯이 크는 것이다. 돌 크듯이 크는 것이지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이만큼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키워져 가는 것이다. 늘 춤이 날리면 안 된다. 가벼워서도 안 된다. 더구나 춤이 방종스럽게 보여서는 안 된다. 춤은 만근의 무게를 싣고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은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 몸에 이렇게 심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늘 이렇게 해오셔서 춤을 이렇게 몸짓을 지을 때마다
그런 스님들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신명과 함께 장단을 타고 충길을 따라서 함께 천 좋고 물 좋고 어절시구죠. 천